여기 be told to 부정사 밑줄 쳐놓고 뭐뭐 하도록 배웠다야. 그러면 are told는 learned라고 쓰여 있어도 의미상 맞아. 똑같아. 그 다음 to 부정사인 부분을 밑줄 그어놔. To start their stories with the most important information.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사실 다 했어. 중요한 거면 어디다 쓰라고? 어디에 쓰라고? 시작할 때 쓰라고. 그럼 다시 얘기하지. The first sentence 몇 번째 문장에서 첫 번째 문장 거기에 contains the most essential element of the story 뭐가 담겨 있을 거라고? 가장 필수적인 요소 그 글에 그 다음에 중간에 쌍콤마 괄호 쳐놓고 그 쌍콤마는 첫 번째 문장에 대해서 저렇게 불러. lead라고 불러 첫 번째 문장을.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은 선혁이. 가져가. 그 다음 좋은 리드라고 하는 건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 펜이 어딨니? 여기 있네. 요거 콜드라고 불리는. 이거 왜 또 이렇게 가늘지? 그 다음 비보트투 부정사 뭐라고 배우다. the most important. 그래서 계속 똑같은 얘기에 첫 번째 문장에 뭐가 다 들어가 있을 거라고. 중요한 거, 필수적인 거 다 들어가 있다고. 그 다음 after the lead, 그 리드 문장 다음에 정보가 나열이 될 건데 정보는 나열이 되는 거니까 수동태야. 근데 그 순서가 decreasing order이야. 중요도가 적은 순서로 가는 거야. 그래서 저널리스트, 기자들은 이렇게 글을 쓰는 걸 inverted pyramid라고 불러. 이런 거 약간 특이해 보이니까 이런 중심이 되는 키워드는 좀 외워도 inverted 하면 거꾸로 된, 그래서 역 피라미드 구조라고 불러. 그래서 피라미드가 원래 이렇게 생긴 거면 역 피라미드는 거꾸로 생긴 거. 다시 말해서 the most important information is at the top. 가장 중요한 정보는 맨 위에 있어. 그 다음에 가장 맨 위라고 하는 건 그 피라미드에서 가장 넓은 부분이지. 피라미드 뒤집어 놓으면 The inverted pyramid is great for readers. 근데 이렇게 쓰는 건 글을 읽는 사람한테도 좋을 거야. 왜냐하면 no matter what the reader's attention spin, no matter what 하면은 whatever 같은 거. 어떻게 되든 무엇이든 그 독자의 집중력 기간,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든이랑 상관없이, 또는 whether she reads only the lead or the entire story. 그다음 여기도 하이픈 사이에 웨더니까 얘도 부사절 웨더야. 부사절 웨더는 뭐든지 간에 여기서 독자를 she라고 그냥 지칭한 것뿐이고 그 독자가 첫 부분을 읽든지 또는 전체를 읽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 얘가 뭐 집중력 시간이 좀 짧으면 앞에만 읽다 말 것이고 집중력 시간이 좀 길면 끝까지 다 읽어 내려가겠지. 그거랑 관계없이 역 피라미드 구조가 이런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맥시마이즈, 최대화 시켜줄 수 있어. 이런 어휘 같은 것도 잘 봐주고. 이 구조를 쓰는 이유는 이 독자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가장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뉴스 같은 거 보면 항상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서 핵심하는 말을 쫙 얘기해주고 뭐 무슨 요일 어디서 어떤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세부사항을 그 다음에 얘기를 해줄 거야. 오늘부터 뉴스 들을 때 좀 봐봐. 요즘 좀 끔찍한 뉴스밖에 없게 한데. 그래서 think of라고 하는 건 보통 생각해보자라는 게 예시야. 사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예시야. 그럼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 7번까지 해서 다 등장했어. 뉴스 기사 쓸 때 어디에다 뭘 써라야? 앞에다가 중요한 거 다 써라야. 그래서 그게 아닐 때를 생각해보자. alternative니까 대안. 그게 아닌 경우지. 그게 아닌 경우면 뭐 그냥 피라미드 구조. 제일 중요한 거를 맨 마지막에 쓰는 그 구조라고 생각해보자. 그 다음에 if 문장 가정법 과거라서 이거 서술형 괜찮으니까 밑줄 쳐놓고 외워. 가정법 과거 패턴이 또 그새 헷갈릴 수가 있을까? if 주어 과거 동사. 근데 비동사는 were만 쓰는 게 특징이야.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쓰는 거. 그래서 해석은 한다면 할 텐데 해석을 과거처럼 하지 않는 게 특징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 뉴스 기사들이 미스테리처럼 쓰이면 근데 그 미스테리라는 건 보통 굉장히 극적인 결말을 가지고 있잖아. 맨 마지막에 반전같이. 그런다면 독자들 중간에 이탈하는 독자들 break off는 이탈하다. 어디를 벗어나다. 그 다음에 미드 스토리니까 중간에가 이제 집중력이 끊겨서 중간에 읽다 마라. 그럼 이 사람은 요점을 놓치겠지. 진짜로 말하고 싶은 요점이 끝에 있는데 여기까지 다 못 읽으니까. 그래서 imagine 역시 또 생각해봐, 상상해봐 예시야. Waiting until the last sentence of the story to find who won the presidential election or a Super Bowl. 그래서 그 이야기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보자.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누가 당선이 됐는지. 그다음 슈퍼볼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최대의 럭비 그거. 그래서 막 돈 제일 많이 들어가고 그때 최고의 막 스타가 저기서 공연하고 하는 거. 거기서 누가 이겼는지를 보려고 문장을 끝까지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보자. 뉴스인데. 그럼 굉장히 지루할 수 있고 중간에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 그래서 기사 같은 것들 보면 뭐 누가 당선됐습니다. 해서 몇 표 차로 뭐 어디 지역에선 누구가 해서 세부 사항들이 반대로 나가는 역 피라미드 구조야. 그래서 이 글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반전이 없었기 때문에 게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제문 찾는 거 어렵지 않았어. 번호로 찾아보자면 몇 번? 3번. Where to put key points in news writing. 뉴스 기사를 쓸 때 어디에 핵심 포인트를 써야 하는가? 어디에 써야 돼? 첫 번째 문장에. 그래서 여기 서술형 괜찮아. 그 다음 제목을 썼지만 지칭이라던가 뭐 디스가 가리키는 건 뭐니? 이건 상당히 어법도 좀 괜찮아 보여. 또는 빈칸. 아까 inverted pyramid 이런 거 좀 독특한 문장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대로 주제문 정리해 본다면 역 피라미드 구조야. 뉴스를 쓸 때는 역 피라미드 구조로 써. 그건 근데 이제 역 피라미드 구조가 뭐냐면 첫 번째 문장에 중요한 이야기를 담아라요. 그 다음 또 보면 7번 문장 같은 건 삽입문이 괜찮겠지. 왜냐면 she라고 하는 지칭이 그 전에서는 대신할 사람이 없어. 근데 6번에 나오는 리더, 독자 얘기를 하고 she 하기 때문에 아 그것의 예시로 she라고 얘기했구나 라고 해서 7번을 문장 삽입 정도로도 변형할 수가 있어. 얘는 생각보다 쉬웠는데 변형하기에 괜찮은 문제야. 그래서 오른쪽에 바로 체크 풀을게. 1번. What is the purpose of starting your story with the most important information? 의 purpose, 목적이 뭐야? 몇 번? B. 중요한 디테일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2번. What is the significance of the lead sentence in the news story? 뭐가 중요해? D. 가장 중요한 걸 담고 있기 때문에. 3번. Why is the inverted pyramid structure beneficial for readers?
왜 유용하지? B. maximize. 최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4번. How does the inverted pyramid structure differ from writing stories like mystery? 미스터리랑의 다른 점은? A. 5번. What would be the drawback? drawback 하면 결점, 단점 정도야. Writing news story like mysteries. 미스터리처럼 쓰면 이 뉴스의 단점이 뭐가 될 수 있을까? A번. 중간에 놓치겠지. 그 다음 26번. 여기는 그냥 내용일치 불일치니까 읽어봐. 어법적으로 중요한 게 없을 것 같아. 굳이 따지자면 5번 문장에 보면 spend 시간 ing 있는데 요거는 어법이라고 할 수가 없지. 그냥 이거 막 숨쉬듯이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얘를 복습을 하다가 시간이 좀 지루해. 그럼 거기 숨은 그림 찾기나 해봐. 생각보다 어렵던데. 29번. 29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심리학 용어야. 긍정 강화라고 하는. 그래서 이거 약간 대학교 때 교양 강좌로 심리학 개론을 듣잖아. 그럼 저거 구별하라는 게 나와. 여기서는 긍정적 강화야. 그래서 하게 해야 하는 행동을 음식이나 칭찬을 줌으로써 하게 만드는 거야. 이게 또 뭐 긍정적 처벌이 있고 부정적 강화가 있고 부정 처벌이 있고 뭐 이거 내기 구별해라. 시험도 봐. 1번. While working as a research fellow at Harvard PF, Skinner carried out a series of experiments on rats using an invention that later became known as Skinner box. 그 심리학 개론 책, 인문학 책 쪽에 가면 스키너의 심리상자인가? 그렇게 그런 이름을 가진 책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이거는 내실 것 같은데? 이거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약간 이런 그림이야. 그래서 쥐를 넣어. 이게 실물로 갖고 오고 싶었는데 혹시 설치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저 레버를 누르면 저기 뭐 먹이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저 장치가 스키너 박스야. 근데 이건 하나의 실험이지. 어떤 인간의 심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다음 혹시 뭐 교육학 쪽으로 진로를 가. 그럼 교육학 개론에도 나올 거야. 애한테 처벌을 할 건지 강화를 할 건지 근데 그 방식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걸 배워. 1번 문장 상욱이 연구원 여기 while 뭐뭐 하는 동안 그 다음 주어 동사가 생략이 됐지. 그 다음 요거 ing 분사구문 여기도 ing 분사구문 주어의 자리 넣으면 BF 스키너라는 사람이 일했을 거고 사용한 거라서 두 개 다 능동 과정의 현재 분사구문이야.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BF 스키너라는 사람이 carry out이라는 동사는 외워 실행했어. 어떤 일련의 실험들을 실행했어. 쥐를 가지고. Using an invention that later became known as Skinner box라고 알려진 발명품을 사용해서 뭐 invention 하면 그냥 발명, an invention 또는 inventions 하면 발명품이야. 그 다음 이 발명품이 나중에 알려지게 되는 거라서 PP 형태고 전치사 as 쓰는 것도 구별해놓고 여기 to, for, as 쓰잖아. 에게 알려지다, 뭐뭐로 유명하다, 뭐뭐로써 알려지다. 그래서 스키너 박스라고 하는 그 발명품을 사용해가지고 실험을 했고 그 실험 내용이야. 1, 2, 3, 4, 5, 6. A rat was placed in one of these boxes which had a special bar fitted on the side. 그 쥐가 놓여졌겠지. 얘가 스스로 들어간 건 아닐 테니까. 그 상자들 중 하나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것은 had a special bar. 특별한 바가 있어. fitted on inside. 그 내부에 알맞게 만들어진 바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서 위치는 요 박스가 되겠네. 박스에 그 하나 들어간 거. 그 박스에는 특별한 바가 있어. 그 다음 every time 하면 뭐뭐 할 때마다 라고 하는 접속사. 3번은 채원이. 역시 제공되는 거니까 it가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rat. 쥐에게 제공을 했어. 음식을.
그다음 rate라는 단어가 보통 모의고사에서 세 가지 가장 자주 나오는 표현, 비율, 속도, 요금. 세 개나 자주 나와가지고 가장 잘 어울리는 해석이 뭔지를 찾아봐. 그럼 여기 the rate of bar pressing 하면은 그 bar을 누르는 비율, 속도, 요금 뭐가 맞아? 비율.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하는지가 automatically recorded. 기록이 돼. 여기도 기록이 되는 거라 역시 수동태. 이 문장에 수동태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그 다음 B, PP 사이에 부사 쓰는 ly 괜찮아. 아, 그다음 여기도 컴마 찍고를 위치를 썼고 뒷문장 불완전하니까 위치도 괜찮지. 가리키는 거 사람 아니야. Initially, 처음에 the red might press the bar accidentally or simply out of curiosity and as a consequence receive some food. 여기 현나. 근데 결과로 음식을 받았어. 여기 중간에 out of curiosity라는 표현 되게 잘 쓰여. out of 뭐뭐로부터. 그래서 호기심에서. 그래서 그 쥐가 처음에는 그 발을 우연히 눌렀다던가 또는 단순히 호기심에서 눌러봤을지도 몰라. 근데 그 결과 음식을 받았지. 여기서는 음식을 받았어. 받았어? 받았어. 쥐가 받았으니까 receive라고 쓰는 것도 맞고. 6번 over time,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승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쥐가 알게 됐겠지. 음식이 나타난다는 걸. Whenever the bar was pressed. 그 바가 눌릴 때마다. 역시 수동태. 바가 눌릴 때마다. 여기 whenever, 아까 every time, 뭐 each time, no matter when, 전부 다 똑같아. 뭐뭐 할 때마다야. 할 때마다 먹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배웠고, 순서. 배웠고, 시작했어.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purposely, 고의적으로 누르기 시작했어. 고의적으로 아까 시험 봤는데 뭐 있니? deliberate. 그럼 deliberately도 괜찮아. 그 다음 on purpose라는 표현도 있고 deliberately, 고의적으로 또는 on purpose, 의도로. 여기에 반대말이 저 accidentally가 되겠어. 그래서 어휘 두 개 바뀌면 해석 어색해지니까 저 반대말이 동시에 나오는 저거 주의해두고. In order to be fed. 여기서는 투부정사의 BPP야. 음식을 제공받기 위해서. feed는 음식을 제공하다니까 수동태로 음식을 제공받기 위해서 그것을 고의로 누르기 시작했어. 여기서 eat가 가리키는 거 뭐야? 뭘 눌러 고의로? the bar. 그러면 수일치 괜찮아. 4번도 맞겠다. 그럼 틀린 건 5번일 텐데 5번 도대체 왜 틀린지 보자. 이게 정확히 스키너 박스인데 지금 우리는 여기 정적 강화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 근데 사실 밑에 여기다가 전기를 좀 흘려보내. 그래서 약간 부적 강화 같은 것도 같이 실험하려고 넣어놓은 거야. 뭐 예를 들면 이걸 눌렀는데 전기가 통해. 그럼 얘는 더 이상 이걸 안 누를 거야. 뭐 그런 실험 같이 하려고. 다음 comparing result from rats gives the positive rainforce of food for their bar pressing behavior. 해서 좀 길지. compare이라는 표현이 보이면 with가 있는지 찾아봐. 그래서 A와 B를 비교하다야. 그럼 result랑 result를 비교했겠지. 그럼 does가 가리키는 것은 result야. 이러한 결과와 이러한 결과를 비교했을 거기 때문에 그 다음 compare해서 이 문장이
진짜 절로 쓰였는지 보려고 했더니 접속사가 없어. 그럼 요거 분사 구문으로 쓴 거야. 그럼 여기 분사 구문에서 reach까지만 지섭이. 쥐가 버튼을 누른 행위를 함으로써 음식을 얻은 금전적인 강화를 준 결과를 비교하는 것부터 그렇지 않은 것까지 혹은 다른 비율로 음식이 주어진 결과와 비교했을 때 여기서는 뭐뭐 했을 때라는 해석이 좀 적절해. 그래서 왼절 정도 그냥 살려둘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때의 결과랑 이때의 결과를 비교했을 때 대절하는 게 분명해졌어. 그래서 뭐 when 이거 했을 때 대절하는 것이 분명해졌어. 그래서 가주어 여기가 진주어 대절이야. 그럼 뭘 비교했냐면 결과 G로부터 얻은 결과. 근데 그 G는 지금 정적 강화를 준 거 아니고 주어진 거겠지.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동사를 쓸 수가 없어. 심지어 give 쓰면 정동사야. 정동사를 쓰려면 접속사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없어. 그럼 준동사의 형태로 봐야지. 그래서 어쨌든 정적 강화를 받은 G의 결과. 그래서 눌렀을 때마다 음식을 받았던 요거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푸드야. 설명하잖아. 음식이라는 정적 강화를 받은 G의 결과랑 그렇지 않거나 또는 다른 비율로 받은 결과를 비교했을 때 그래서 뭐 눌렀을 때마다 나오는 게 아니라 눌러도 안 나와. 또는 이번엔 나왔다가 그 다음엔 안 나왔다가 막 왔다 갔다 해. 그랬던 G랑 비교했을 때 It influences its future behavior. 그것이 뭐 미래 다음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영향을 준 거라는 게 분명해졌어. 다만 조건은 음식이 그 결과로 제공이 됐을 때 그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이 분명해졌어. 그러니까 이 G 이번에도 눌렀을 때 나와. 다음에 눌렀을 때 또 나와. 그럼 얘는 그 다음에 뭐 하겠니? 그 발을 또 누르겠지 라는 그 다음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this는 앞문장 전체가 되겠지. G의 행동으로서 규칙적인 결과, 다시 말해서 음식이 나올 때 그러한 것들이 그 다음 행동에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이 분명해져. 그래서 이거는 정적 강화라고 하는 스키너 박스의 일부를 좀 예시로 든 거야. 저 스키너 박스는 좀 많이 유명해. 그래서 한때 저 책이 엄청 나왔어. 교육학 개론할 때. 그래서 정리해주면 그냥 똑같은 얘기야. 정적 강화는 G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 그래서 얘는 어법 추론이었지만 또다시 어법도 괜찮아. 또는 내용일치 불일치도 괜찮을 것 같아. 그 G의 행동에 대해서. 왜냐면 이게 정적 강화가 있고 아까 정적 처벌이 있고 부적 강화가 있고 부적 처벌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 조금만 단어를 바꾸면 되게 헷갈리거든. 그러면 오른쪽 What did B.F. Skinner use to conduct experiments on rats? 뭘 했니? B. 2번 What was the purpose of the bar in the Skinner box? 스키너 박스의 바의 목적은? 목적? 뭐야? D. Trigger the delivery of food to rat. G가 음식을 받을 만한 그 행동을 트리거, 유발하려고, 자극하려고. 3번 How did the rats initially react to the bar in the Skinner box? 어떻게 처음에 반응하게 됐어? C. Accidentally. 우연히 눌렀지. 4번 What did the experiment reveal about the rat's behavior? 실험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 C. Associate 하면은 관련이 있다.
요것도 with랑 같이 나와. A와 B는 관련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 5번 one conclusion.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니? 몇 번? D번. 결과로서의 음식이 쥐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 그다음 여기 하나 더 저거 were not. 여기 대동사 쓰는 것들 요거 어려워. 요 뒤에 있는 요 표현이 다 그대로 생략돼 있어. were not given the positive reinforce of food for their bar praising behavior. 여기가 다 생략돼 있는 거야. 그 다음 30번. 30번 좀 말이 독특하던데. 얘는 현나 첫 번째 문장. 그래서 let's return to the time. 어떤 시대로 돌아가 보자. 근데 그 시대는 in which 사진이라는 게 living color 하면 vivid color. 그러니까 뭔가 생생한 컬러. 지금처럼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색깔이 없었던 시기로 돌아가 보자. 그 사진을. 그다음 여기 in which 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러하던 때이기 때문에 when으로 바꿔 쓸 수 있고 또는 a time 없애고 그냥 when 쓰더라도 괜찮아. 관계부사절, 명사절, 형용사절 다 가능해. 그래서 컬러 사진이라는 게 없었던 시기로 돌아가 보자. During that period, people referred to picture as photograph rather than black and white photographs as we do today. refer이라는 단어 알고 있어야 돼. refer to A as B. A를 B라고 말하다. 그 다음 rather than이니까 뭐뭐가 아니라 뭐 뒤에 절이 아니라 앞에라고 불렀어. 그 시기 동안 수빈이 During that period 하면 그 시기 동안 그 시기라고 하면 지금 컬러 사진 없는 시간이야. 사람들은 사진을 그냥 사진이라고 부르지. Rather than black and white photograph. 뭐라고 부르는 게 아니야. 흑백 사진이라고. 왜 그 당시에는 뭐밖에 없으니까. 흑백 사진밖에 없으니까. 흑백 사진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뭔가를 구별한다는 뜻인데 구별할 게 없이 하나밖에 없는데 흑백 사진이 아니라 이거라기보다는 그냥 사진이라고 불렀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둘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때들은 앞에 언급했던 동사를 대신한 대동사가 맞아. 근데 앞에 나온 refer to라는 표현을 대신하는데 시제가 바뀌어. 왜냐면 오늘날이라고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동사는 do 쓸래 비동사 쓸래 플러스 시제가 어떻게 되니까지 따져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그러는 것처럼 흑백 사진을 굳이 흑백 사진이라고 부르지 않았어. 우리 뭐 사진이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컬러 사진이야, 흑백 사진이야. 컬러 사진이지. 근데 그걸 굳이 컬러 사진이라고 안 부르잖아. 그냥 사진이지. 다만 흑백 사진을 구별하잖아. 흑백 사진이라고. 그게 좀 독특하니까. The possibility of color did not exist, so it was unnecessary to insert the adjective black and white. 사진이라고 하는 가능성, 그러니까 컬러 사진이라고 해야 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did not exist에서 exist는 일형식 동사라서 능동태만 가능해. 여기가 존재되지 않았다처럼 수동태 가능할 것 같은데 해석도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투부정사 하는 건 불필요해. 그 굳이 사진 앞에 흑백이라는 adjective, 형용사를 갖다 붙이는 거 불필요해. 왜 그냥 사진은 사진이지 우리가 지금 컬러 사진을 컬러 사진이라고 굳이 안 붙이는 것처럼.
그래서 불필요해라는 어휘가 잘 어울려. However, 근데 그리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흑백 사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however 하기 때문에 이 30번 문장 자체가 변형할 때 순서라던가 삽입이 되게 괜찮아. 이거 흑백 사진 예시 들고 일반화, 그 다음에 세계 1차, 2차 대전하고 일반화 하기 때문에 순서 맞추기 되게 괜찮아. 근데 suppose에서 생각해보자. 예시를 들어줄게. We did include the phrase black and white before the existence of color photograph. 여기서 did include 했기 때문에 강조를 했지. 우리가 진짜로 포함했다고 좀 가정해보자. black and white라고 하는 말을, 그러니까 그 컬러 사진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black and white, 흑백 사진만 있던 시절에 굳이 흑백 사진이라는 말을 붙였다고 상상해봐. 뭐 지금이라고 하면 컬러 사진을 굳이 컬러 사진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그 현실을 강조함으로써, 그러니까 흑백이라는 말, 그럼 흑백이 아니면 다른 것도 있다라는 거야? 라는 그런 말을 강조하면서 그 다음에 4번 문장 해석 다 잘해. 여기 지금 before이야. 컬러 사진이 존재하기 전, 그러니까 흑백 사진만 있던 그 시기에 굳이 이걸 흑백 사진이라고 지칭했다고 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떤 현재의 한계점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좀 열 수가 있어. 새로운 가능성이라던가 잠재적인 기회에 대해서. 그럼 흑백이 아닌 사진도 만들어 볼 수 있겠구나라는 이러한 잠재력을 열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6번부터 World War I라는 다른 예시를 또 들어줘. 그럼 글의 흐름 한번 또 끊기기 때문에 여기는 순서 또는 삽입. 그 다음 6번은 승우. 세계 1차 대전은 치르다. 전쟁을 치르다 할 때 치르다. 그 다음에 세계 1차 대전이라는 것은 was given이니까 받았다. 뭐 쉽게 receive 하면 돼. 그 이름을 받았어. 언제가 돼서야만 받았냐면 We were deeply embedded in World War II. 세계 2차 대전이라는 게 일어나고 나서야 얘가 1차, 2차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구문 조금 어렵게 보면 저 only after 저를 앞으로 빼면서 도치시킬 수가 있어. 그럼 도치가 되고 나면 only after부터 World War II까지는 그대로 와.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주절의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뀔 거야. 그래서 only after 절에 혹시 도치가 생겨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was 쓸래, were 쓸래, 뭐 쓸래, 뭐 give 쓸래, giving 쓸래라는 어법 변형이 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이라는 걸 치르고 나서야 1차 대전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야. 그 당시에 뭐 세계대전이 몇 차나 일어날지를 어떻게 알았겠니? 그 다음 저기서 that name이라고 하면은 World War I이야. 세계 1차 대전이라는 그 이름을 그제서야 받게 되었어. 그래서 혹시 변형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도 변형이 가능하니까 뭐 이거 새로운 문장이야가 아니야. 그냥 순서만 바꾼 거야. 직접 써볼 수도 있어야 돼. 뭐 only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바꿔 써라. 그럼 only부터 World War I까지는 그대로. 그 다음에 World War I was 요 두 개 자리만 바꾸면 돼. 안 어려워. 그 다음 7번 Before that horrific period of 1940s 그런 1940년의 끔찍한 시기 전에 여기서 1940년의 끔찍한 시기라고 하는 건 2차 세계대전의 기간이겠지? 그 기간 전에 World War I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Great War, 엄청난 뭐 전쟁 또는 좀 더 심하게 The War to End All Wars, 모든 전쟁을 끝낼 만한 전쟁,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어. 여기도 역시 불린 거 그냥 단순히 그냥 대전이야. 좀 큰 전쟁이야.
그 다음 8번, 9번이 문장이 따로 나뉘어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야. 앞에가 if 한다면 9번 뭐뭐 있을 텐데, 뭐뭐 했을 텐데 하는. 그래서 요거 두 개 또 엮어가지고 변형이 가능하니까 두 개 표시해두고. 그래서 what if we had occurred in World War I back in 1918? 1918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 대전을 세계 1차 대전이라고 그 당시에 불렀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뭐 2차 대전, 3차 대전이라는 어떤 가능성이 또 열리는 거겠지. 그래서 요즘 막 세계끼리 전쟁을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3차 대전은 진짜로 뭐 현실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such a label, 그러한 명칭은 그다음 such여 할 때는 저 순서가 중요해. such여 순서야. such 안 되고 순서. 이런 걸 관사. 이 명사 앞에 붙는 것들을 한정사라고 불러.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생쯤 됐으니까 어휘가 좀 더 늘어나. 한정사 앞에 있다 그래서 서치 같은 것들을 전치 한정사라고 불러. 그러니까 전이 앞전자잖아. 그러니까 한정사 앞에 있다 그래서 전치 한정사, 후치 한정사 이런 것도 있어. 근데 그건 보일 때마다. 저렇게까지 용어는 굳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저런 게 있구나 정도. Might have made a possibility of second worldwide conflict an unpredictability for government and individuals. 여기는 서진이 9번. 그러한 명칭은 여기 have made가 뭐뭐를 뭐뭐라고 만들다 해서 여기 목적어 보어 순서의 오형식이야. 그래서 두 번째 세계적인 충돌이 가능하게끔 만들 수 있겠지. 얘를 처음부터 1차라고 불러버리면 뭐 2차도 있고 3차도 있을 거라고. 그래서 2차도 있고 3차도 있을 거라는 그러한 가능성을 생각지도 못하게 만든 거 아니고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 그래서 unpredictable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predictable 또는 조금 더 괜찮은 단어라면 greater reality. 좀 더 있을 법한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거지. 개인에게나 또는 정부에게나 나라들에게나. 그래서 we become conscious of issues when we explicitly identify them. 우리가 인지에 어떤 문제를 인지하게 될 수 있어. 언제일 때만이냐면 그것들을 명확하게 이름을 지을 때 아 이런 문제가 있었네 라는 걸 인지할 수 있어. 그래서 뭐 1차라고 불러야 아 그럼 세계대전이 2차, 3차 일어날 수 있거나 라는 그런 현실을 인지할 수 있고 흑백이라는 걸 흑백이라고 이름 붙여야 흑백이 아닌 다른 사진도 만들어낼 수 있네 라는 이런 현실을 인지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는 맨 마지막 문장을 사실 하고 싶어서 앞에 예시를 쭉 든 거야. 요게 주제문이야. 우리가 문제를 인지하게 돼. 언제일 때냐면 explicitly 명시적으로 그것을 확인할 때, 구별할 때에만 그 문제를 확인할 수 있어. 그게 예시가 흑백 사진이라고 불렀던 것과 세계대전을 1차, 2차로 이렇게 나눠 부르는 거. 그다음 맨 마지막 대эм까지 확인하면 뭘 확인하냐면 issues들을 확인하겠지. 그런 문제를 확인할 거야. 그래서 그냥 그거 10번 문장 그대로 그냥 주제문 써주면 돼. 언어의 명시성,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면 문제를 알아. 그래서 이거는 변형이 좀 여기저기 다 가능해. 어법 괜찮고 어휘 괜찮고 그 다음에 8, 9번 엮여가지고 서술형 괜찮고 주제문 찾아라 해도 되고 순서, 삽입 다 괜찮아. 그래서 주제 정리했으면 5번까지 오른쪽 거 시작. 한 30초면 하겠지? 어렵지 않으니까.